자, 유형 10번은 유리시계 값을 구할 때 뭐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문자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 대입해서 한 문자로 나오는 식을 만들면은 그 문자는 자동적으로 소거돼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어떤 값이 바로 튀어나올 것이다. 보통 문자를 3개 정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x, y, z에 관한 식이 2개 있어. 그럼 저 2개를 연립하면은 x 값이 뭐다, y 값이 뭐다, z 값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문자의 개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럼 문자의 개수가 방정식보다 더 많으면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할 수 없이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연립해서 정의를 하는 이런 문제들일 거고, 집어넣으면 뭐 x는 몇 z, y는 몇 z 해서 쭉 집어넣으면 z에 관한 식만 나오니까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략적으로 시험에 내가 한 번씩 봤던 문제는 이 정도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1780번이 문제가 나왔네. 자, 1780번을 봤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XYZ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XYZ는 전부 다 0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여기도 y라는 문자가 있고 여기도 y라는 문자가 있겠네, 그지? 그럼 공통이 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변형해서 x는 y에 관한 블라블라, z도 y에 관한 블라블라. 그러면 xy가 z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연결고리에 관련된 문자로만 나열하면. 첫 번째, x는 같이 적어봅시다. 1-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통분을 했더니 여기가 y분의 y-1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 부분을 먼저 봅시다. xy, x가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y라는 것은 여기다 y를 곱하면 여기 사라지면서 y-1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할 2분의 xy는 2분의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요게 저쪽에 있는 왼쪽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z분의 1이 나와 있네. 그러면 저 두 번째 식을 z분의 2라는 것은 3-y네. 그럼 우리가 구할 z분의 1이라는 것은 2를 곱하면 되니까 2, 3-y 요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되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것은 얘랑 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랑 얘를 더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2가 2로 나누는 거네. 그렇지. 고마워. 오, 너 잘한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더하면 2분의 y랑 2분의 마이너스 y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더했더니 답은 1로 문자가 그래도 다 사라지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은수는 결석이 좀 많고 선학이도 결석이 있고 빈 거 있니? 영상 안 들었지? 영상이요? 그 초반 부분만 보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너희 둘은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지? 그때 낮에 보충을 하도록 할게. 진짜요? 그때 너희뿐만 아니라 딴 반에서 교재가 미흡한 학생들은 싹 다 부를 거야. 전부 다. 그리고 결석이 많은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건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르쳐 주도록 할게. 환희 숙제 밀린 적 없어. 걔는 지금 거의 내가 유형을 설명해주고 보통 실전 마무리 그 다음에 고난도 이거는 언제 숙제 낼 거니까 미리 풀어봐 이랬잖아. 그럼 지금 그것도 다 풀어놨어. 아니 지금 숙제 본인 잘하던 시 신났어요. 엄청 잘해.
개나 내어가니까. 나들만해. 빈 게 없으니까. 그 반 가길 잘한 것 같아. 한마디도 안 해. 대답 말고는. 왜냐면 주변에 애들하고 얘기할 애들이 없잖아. 승호랑 친해지라 했는데 아, 근데 승호는 여기 앉고 환희는 제일 뒤에 앉고 이렇게 앉으니까. 근데 안 친해지는 게 나을 거야. 그게 차라리, 왜냐면 각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물론 친구들이 많으면 공부할 때 같이 으쌰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이 2명 이상 모였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자, 이제 유리시계 활용인데 특이한 유형이 2개 정도 있어서 그거는 무조건 할 거고. 사나가. 예. 소금물의 농도는? 예. 아, 그 100분의 농도 마이너스 불의 양이요. 소금물의 농도. 농도요. 예. 너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잖아. 아, 그래요? 혹시 잘 기억 안 난다. 저요. 창피해하지 말고 손 들어. 모르겠어요. 저요. 손 안 들어. 손 들어. 저요.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중학교 때 교육과정 외라고 했지만 각 문제지에 계속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대수 미적분원에도 소금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적어도 돼.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우리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다 풀 수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농도로 풀 수도 있고, 그래서 2가지를 해볼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농도라는 것은 요식을 나눠주고 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를 뜻하는 식이다 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만 일단 적으시고, 필요 없으면 다 외워졌으면 적을 필요는 없어. 네. 조금이라도 기억 안 나는 것들은 항상 물어서 공식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들어도 돼.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도 활용이 있으니까 좀 재밌네. 딱 너희가 나한테 넘어왔을 때 유리함수 유형 12부터 나한테 배웠던데? 그래요? 표시돼 있던데? 그럼 유형 12부터 무리함수까지는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듣는 정도 되겠지. 그때 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 안 날 수도 있으니.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A% 100g, B% 200g 해서 P를 얻었다. A% 200g, B% 100g, 반대로 해서 Q를 얻었다. 자, 그럼 원래는 식을 이렇게 한 줄씩 적긴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P라는 농도와 Q라는 농도가 3대 4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농도식으로 가볼게. 농도. 자, 그러면 우리는 P 대 Q라는 것은, P의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 100 플러스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 대. 그 다음에 Q의 농도. 그러면 A 200g 플러스 B 100g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대 4다라고 식을 바로 세우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제 분자에 있는 건 소금의 양이야. 저쪽에 소금의 양. 그러면 이제 요걸 해서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플러스 이제 B 쪽에 있는 소금의 양. 그러면 100분의 B 곱하기 소금물 200. 요번엔 반대로 적으면 되죠. 그래서 빠르게 하면은 100분의 A 곱하기 200이고 플러스 100분의 B 곱하기 100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이거야. 몇 대 몇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으면 약분시킬 건 약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300이라는 것도 사라지겠죠. 300이 또 300을 곱하면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은 A 플러스 2B 대 여기는 2A 플러스 B, 요거밖에 안 남죠? 분자 부분. 그래서 그게 3대 4다라고 하면은 얘가 A 값이 얼마고, A가 A 또는 B가 지금 A도 두 번, B도 두 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외항의 곱을 해보면 3A 플러스 맞죠? 8B. 내항의 곱하면 6A 플러스 3B. 그럼 뭘로 표현할까? 5B는 3A. 예? 저거 4A 아니에요? 어디? 4A 플러스 8B. 그 1에 4를 곱했는데 4이 나왔어요. 헐, 큰일 날 뻔했네. 맞죠? 네. 그러면 5B가 2A. 그럼 B는 5분의 2A. 이렇게 해서 저쪽 식에다가 딱 대입하면 뭔가 문자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선학이. 지연이는 원래 잘 그렇게 찾는데 우리 선학이가 수업에 잘 참여하네? 그게 숙제를 안 해온 것에 대한 죄책감. 아니고 원래 약간 어떻게 했냐면요. 하려는 의지와 해야 한다는 자각은 있었거든요.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왜 안 보여주니? 너무 하기 싫대? 내일 뭐 있니? 네? 학원이? 뭐 보여주겠다고요? 내일 학원이 뭐 있니? 없잖아. 네. 내일 보충하자. 시험 봐야죠. 그리고 영어 봐야죠. 몇 시인데? 학교 끝나고 5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빨리 끝나지 않나? 네. 빨리 끝나지 않아? 제 시험이면? 한 시간 1시간 반? 5시부터 1시간 반이면 6시 반. 뭐 먹고 오면은 8시까지 올 수 있겠네? 더 늦을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안 해온다면 학원을. 내일 8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진짜요? 또 숙제 안 한 사람? 양심 고백. 없지? 일단 너도 내일 학원 있니? 저 그거 맨날 수학학원 빠졌던 그거 내일도 있어? 내일이 아마 마지막이에요. 내일 마지막? 그러면 이제 금요일쯤 올 수 있겠네. 금요일 올 수 있어. 오케이. 공평하지? 진짜 봐요? 이해하겠다. 근심 걱정 다 없는 거잖아요. 뭐?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오랜만에. 거석 씨는 알고 있겠죠? 알죠? 그죠?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 엄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이 외웠죠? 그래서 속력을 구하시오.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그지? 이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 좋은 게 있어. 네? 와, 천재인가요, 간다. 아니, 어느 학원을 가든 어떤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도 가르쳐 줄걸, 이거?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간략히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일단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자, 어떤 거리를 갈 때 요만큼의 거리는 속력 뭐로 가고, 이만큼의 거리는 속력 뭐로 가고, 이만큼의 거리는 속력 뭐로 갔다. 그럼 다 다르게 속력을 만약에 간다면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제 요 공식 뭐 보통 물리 때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A라는 지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존재해서 여기 사이에 거리가 뭐라고 안 나와 있으면 우리는 보통 X킬로미터라고 이렇게 잡을게.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줄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5분의 2는, 그럼 대충 요만큼 5분의 2 정도니까 여기가 5분의 2x. 그 다음에 5분의 3 나머지를 달리네. 5분의 3x. 자, 그럼 요게 거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속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학교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시속 A. 그런데 나머지 거리는 3배의 속력. 그러면 3A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평균 속력, 따라서 구하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총 걸린 시간.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시간이죠. 그래서 결국 5A분의 2X 플러스 또 약분하면 5A분의 X가 되겠네. 얘가 총 걸린 시간. 그러면 분자는 총거리. 총거리가 어떻게든 둘 다 합치면은 X가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래서 얘가 5A분의 3X분의 1분의 X 이렇게 되네. 그러면 3분의 5A가 평균 속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4번도 괜찮습니다. 84번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시험에 더 많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84번 한 문제 더 할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조금 더 하고 뭐 적절하게 나오는 것들은 한 두 문제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거도 너희들이 할 때 표만 잘 세운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한 줄씩 읽으시고 표만 제대로 한번 세워볼게. 자, 첫 번째 중고등학생. 근데 중학생 남녀비, 고등학생 남녀비, 전체 남녀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자, 그럼 우리는 표를 세울게. 조금 길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 남녀를 조금 빈 칸을 좀 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중학생 남녀비 1대3. 그러면 똑같은 비율을 가지니까 얘가 A명이면 얘는 3A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면은 1대4. 그럼 얘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자인 B명이면 얘가 4B명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랬을 때 전체를 5대 17을 바로 쓰지 마시고 전체는 남학생 A 플러스 B, 여학생 3A 플러스 4B, 이거의 비율이 결국 5대 17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릴 겁니다. 그래서 표를 깔끔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업은 이렇게 돼서 외항의 곱, 그러면 17A 플러스 17B는 내항의 곱 했더니 얘는 15A 플러스 20B 이렇게 되겠네. 2A는 3B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잘 봐야 돼요. 어떤 문자로 정리할지는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등학생 수, 그러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등학생 수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 A, B 다 포함되어 있네. 근데 고등학생은 B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B라는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A는 몇 B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리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2A가 3B니까 A는 2분의 3B.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전체 몇 B분의 고등학생 몇 B. 이러면 B가 자동적으로 소거되기 때문에 분수로 나오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되시겠죠.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나왔네? 얘가 유리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교육청 18년도 11월 기출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네. 자, 이 형태는 유리식뿐만 아니라 지수, 로그, 그리고 모든 단원에서 활용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말들은 이 첫 번째 있는 말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립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만 보면 되죠.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모든 단원에서 다 똑같아.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관계식 위에 있는 것들은
V가 뭘 의미하고 세타가 뭘 의미하고 R이 뭘 의미하는지 각 문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거, 단어의 뜻. 그런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뭘 구하는지를 이거를 구하는 거래. 자, 그래서 항상 마지막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R2, 여기가 R1 이라고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분수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 R1 쪽에 V1 세타 30도 그 다음에 R1 이렇게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G.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요 단조건에 나왔을 때 단조건에 나오는 문자는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무조건 약분돼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G, 탄젠트, 세타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V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V2, 세타 30도, R2. 그럼 R2라는 것은 똑같은 작업에 의해서 G, 탄젠트 30도. 그 다음에 여기는 V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약분될 거 얘 사라지고 탄젠트 30도도 사라지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것이다? V2분의 V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석할 건 얘밖에 없어. V1과 V2가 2대 3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2A를 집어넣고 비율 여기다가 3A를 집어넣고 이거의 완전 제곱이네 라고 구하면 결국 A는 소거돼서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분의 9가 정답이다. 레벨 3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근데 지수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로고도 똑같이 나와 있을 때 항상 마지막 거를 가지고 식을 한 번에 세웁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역시 고맙다. 3A분의 와, 한 명만 알면 돼. 날 고쳐줄 사람이 있으면 돼. 선아가 집중해. 왜 이건 못 찾았어? 저는 왜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구분해서 했어요. 니 혼자만 잘하면 돼? 네, 저거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식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자, 이제 유리함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요? 왜 우리 중1 때 반비례 그래프 배웠지 않니? 맞아요. 그게 유리함수잖아. 자, 빠르게 한번 볼게. 뭐 필기할 건 그렇게 없을 겁니다. 기억만 되살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런 꼴로 y는 x분의 k가 나오는 것은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기본 형태. 우리 2차 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형에서 만약에 k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될 것이고 k 값이 0보다 작으면은 2,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y는 x분의 1이면 y는 x분의 2 이렇게 되면은 얘는 대칭점으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비례상수라고 얘기할게. 분자에 있는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나아가도 만나지 않는 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칭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유리함수에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듯이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겹쳐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 그래서 x는 0, 기본형에서는 그 다음에 y는 0, 얘가 대칭점,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항상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에서 기본형에서는 y는 x, 이거에 대해서 접으면 겹쳐지고, 또 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얘를 또 접으면 겹쳐진다. 그래서 대칭인 직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유리함수가 y는 x 플러스 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만 알면 대부분 풀 수 있지 않을까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값이 크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지? 그러면 그 비례상수를 판단할 때 왼쪽에서 쭉 거치면서 이렇게 갈 때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얘가 가장 크다라고 비례상수 값을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안다면 맨 처음에 만나는 거 뭐니? A네.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만나는 거 뭐니? B네. 그 다음 만나는 거 뭐니? D네. 그 다음 만나는 거 뭐니? C네. 그럼 C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쭉 그을 때 만나는 교점에 있는 비례상수 그거에 따라서 크기가 다 결정난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다 되겠죠? 아, 더워. 교실은 왜 이렇게 덥냐? 되셨습니까? 뭐 기본형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겠죠? 네. 정말? 레벨 3도 없네? 드디어 나왔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점근선이 x는 m,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 그래서 점근선이 y는 m이기 때문에 치역은 y는 m이 아닌 다른 실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례상수는 어떤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 물론 얘가 무슨 식이라고 했니? 분자 분모가 차수가 똑같으면은 내 눈을 피하지 말고, 그렇지, 가분수식이지. 가분수식이 나오면 우리 그 산술기하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대분수식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이 원래 바꾸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될 거야. 뭐 직접 나눗셈을 통하든 식의 변형을 통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왔을 때,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요 식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c분의 d,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점근선의 x입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돼서 c분의 a, 그래서 여기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는 x계수비.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0. 얘는 결국 뭘 의미하면 분자를 0으로 만든 x값. 그 다음에 y절편 0, 해서 d분의 b. 얘는 상수항의 b.
그래서 지금 식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그래도 우리는 그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지만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활용해야 될 때는 무조건 얘가 대칭점이 되겠죠? 대칭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만 딱 찾아서 덤을 딱 찍으면 무조건 비례상수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래프가 그냥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걸로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다 풀 겁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일단 적고 얘기할게. 적고 있네. 배고파.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요거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니? 네. 유리함수 할 때. 기억 안 나? 이거 하는 거. 기억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순서대로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네 바퀴를 돌릴 건데, 첫 번째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해서 x 개수 b. 세 번째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네 번째가 상수항의 b. 여기서 이 네 개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겁니다. 저거 작업만 하면 다 끝나.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K를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럼 비례상수 K를 구할 때는 저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K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분자에 대입.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 비례상수 K를 찾아내는 방법이니까 요거도 한번은 기억을 해 두시고,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런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 되었습니까? 네. 잘했죠? 자, 정의역이 2, 5일 때 치역의 값은 뭐냐? 이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7. 5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4. 그럼 7, 4에 관련된 게 뭐 3번, 4번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을 일단 해볼게. 자, 기본적인 방법. 저식 할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 기억나는지 한번 봅시다. x-1이 있고, 분자의 분모를 일단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3이니까 3 적어 놓고, 그럼 3x는 해결됐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4를 추가로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변형했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트 형태 뒤에 거부터 했더니 얘가 x-1분의 4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얘가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라고 만약에 식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바로 확인해 볼게. 비례상수 4라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4가 그대로 딱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만 그려서 어떻게 정의역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존재할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니까 점근선 x는 1,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3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3 요런 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x절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y절편 상수항의 b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는 절대 없겠죠.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1보다 큰 2에서부터 5까지 요 정의역 틀 안에 있는 그래프 요거의 치역을 구하시오. 아까 전에 여기가 4였고 여기가 7이었나? 네. 7이었네. 그래서 4 이상 7 이하. 그래서 숫자는 찾았지만 그래프를 보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4번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어디지? 뒤쪽으로 넘어가서 뭘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와, 여기 나왔네. 멋지다. 자,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칠게요. 그래서 어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요 부분 때문에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거에다가 밑줄을 쳐놔야 돼. 요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표현 중에 하나야. 자, 일단 정의역 A 집합을 표현하시오. 그러면 A 집합을 표현할 때 점근선의 x좌표 마이너스 C죠? 그러면 얘는 어떤 마이너스 C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 실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A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B. 그러면 점근선의 Y 그걸 제외한 나머지야. 그럼 점근선의 Y라는 것은 1분의 A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A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 실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흰색이 A고 노란색이 B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이거는 수직선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니? A에서 B 빼면 뭐가 되니? 얘는 원래 없는 거니까 뺄 게 없잖아, 그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A만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지. 그러면 결국 그 A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B에서 A를 뺀다는 것은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C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져. 얘가 마이너스 C다라고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A값, C값 나왔으니까 1,1을 지난다라고 대입하면은 나머지 B값도 찾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저것만 이해만 잘 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한데? 대답이? 49분이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함수 들어오니까 좀 재밌네. 유리식은 너무 재미없었어. 피곤하다, 그지? 삼 년 남았다. 3년만 즐겨라. 즐기라고요? 아예 3년만 참아라. 그 다음부터 즐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3년 즐겨. 3년 차오면 더 힘든 사회생활이. 오, 이야, 대학교 가면 막 놀 생각 안 하고 사회생활을 생각하는 거야? 야, 안 간다는 말이야. 대학을 안 갈 생각이야? 왜? 꿈이 있어요. 꿈이 뭔데? 택배에서만 그거 엄청 있는데. 돈 대만이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힘이 있어? 일단 만들어 보세요. 쌀, 물 몇 박스씩 뭐 이렇게 다 날라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보세요. 야, 그 택배하는 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도. 그냥 막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직업이든지. 쉽게야. 자, 앞으로 한 중간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판단하는 방법을 뭔가 하시오 라고 했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할 생각은 우리는 하지 말죠.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3, x는 3, y는 2.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3이라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x 개수의 비율 a다 라고 해서 c 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값이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2,4를 이렇게 대입하면 b 값이 나올 거니까 요런 거는 하지 맙시다. 재미없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던 문제 802번을 봤습니다. 어려운 건 아닐 건데 일단 여기서 양수 A라는 게 중요한 말이 되겠네. 양수 A, A는 플러스 2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의 점근선의 방정식 X는 2가 되겠지? 그냥 선을 그을게. 2. 그 다음에 점근선의 Y는 A가 되겠죠? 그럼 A를 대충 여기 어딘가 그을게. A. 얘는 플러스다 라고 표시해 놓고 두 번째 식의 점근선의 X,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했더니 Y가 음수니까 아래쪽에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을 때 요 도형의 넓이가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입니다. 그럼 이 세로의 길이인 A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가 되면은 넓이가 10이 나오니? 2분의 5. 2분의 5. 오. 따라서 A는 얼마니? 2. 그렇지. 잘했네. 이런 정도가 뭐 앞쪽에서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왔구나. 자, 평행 이동만 나왔는데 나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어떤 비례상수가 여기 나와 있고 어떤 비례상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지려면 그 비례상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요거와 더불어 평행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하고 요렇게 했을 때 겹쳐지려면 절대값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L의 절대값 요런 정도만 필기를 하나 더 해두시고 그래서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까지도 시험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비례상수의 절대값만 같다면은 그거는 항상 겹쳐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됐죠? 죽을래?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청풍 연습하고 있었죠. 안 나가요. 제가 좀 정신력이 좀 많아요. 좀 수련을 좀 하라고. 태간 수련하고 와. 웹툰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저 격기사만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비례상수를 구할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비례상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지금은 그거를 잘 봐야 돼. 얘는 x의 개수가 1일 때 2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 해볼까? 여기 나오네. 아니,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 그래서 분모의 x의 개수가 똑같을 때 그걸 집어넣었을 때는 나오는 값이 같아야 돼. 자, 일단 비례상수가 2네. 얘는 개수가 1이야. 얘 1이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가 나오네. 그러면 겹쳐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2죠.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 그러면 안 겹쳐지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와요. 그치? 여기에 있는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누면 1이 되고 2로 나누면 2가 되고 그래서 나오는 얘가 진정한 비례상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실수 조심할 수 있게끔 문제를 하나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으십니까? 레벨 3가
없나? 13번. 아, 하기 전에 9번. 왜? 그냥 제 뭐랄까. 아, 그래? 9번 가볼게. 뭐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예? 자, K값하고 우리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처럼 식을 변형해서 할 수도 있지만 3. 1이지? 그러면 Y는 여기는 X 플러스 3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이 점근선의 Y는 이죠? 그래서 2라는 것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례상수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평행 이동시켜서 뭐를 만드냐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네. 그러면 일단 K 값은 여기도 X의 개수가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마이너스 3.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플러스 2가 됐네. 그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살짝. 그러니까 오류. 답이 틀린데? 마이너스 2Y. 조심해야 돼. 3개 다 곱하면 뭐니? 마이너스 12. 늦네. 아니 이거 제가 미리 한 거잖아요. 뭔 소리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인정. 되셨죠? 소리만 들었어. 그 소리는 누가 2의 10제곱이고요. 이러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6, x는 6, y는 b. 맞죠? 그랬을 때 저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절대값이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절대값 씌워진 건 어떻게 되니? x축 아래쪽에 걸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와 원래 있던 놈이 뭐가 되겠다?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되려면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와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얘를 절대값 씌워서 올리면은 얘가 이런 점근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축 대칭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y축 대칭이 된다는 것은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비례상수 A는 모르겠네. 뭐 일단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위쪽으로 올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y축 대칭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점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이 0,0이어야 된다. 요 뜻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이었니? 라고 봤더니 6,b가 대칭점이다. 그지?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그러면 6 마이너스 a 이렇게 가고 y축 방향으로 2분의 a 그러면 b 플러스 2분의 a 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것을 찾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a, b가 다 나왔으니까 답은 구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필기하시고 지우개 좀 바꿀게. 요거 좀 신경 쓸 문제네. 이거 너희 보고 먼저 풀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까비. 너희 반은 좀 레벨 3를 먼저 잠깐 3분 정도 주고 풀으라 하고 내가 풀었어야 되는데. 까비. 하나 더 없나? 없네. 뭐 다음 유형에서도 다 비슷한 건데 뭐
나오겠네. 아, 있네, 레벨 3. 아, 그냥 레벨 3는 다 숙제 일단. 하고 질문하면 되잖아. 문제 풀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점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칭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만약에 하자면 P, Q. P가 얼마니? Q는 얼마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1인 거니까 Y는 1, 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5가 되니까 R 값이 5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F의 뭘 구하시오? 4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네. F의 4는 얼마니? 7분의 9.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 재밌어 보이는 문제 없니? 지우야, 문제 스캔에서 레벨 3만, 레벨 3가 없네? 이 정도는 까다로워 보인다. 네가 선택을 해봐라. 이제 너희들도 딱 보자마자 쉬운 거, 어렵지 않은 거, 조금 까다로운 거, 많이 까다로운 거, 그 정도 4개 단계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냥 맨 뒤에 있는 거 보러면 왠지 될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럴 때도 많지만. 몇 번을 해볼까? 23번? 가볼게. 아, 네. 이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아. 맞아. 문제지들이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하는 거 맞아. 네, 맞죠. 그래. 자, 이거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fx는 곡선, y는 마이너스 x. 왜 그래? 원래 어? 절정 안 했어요. 네? 뭐야? 뭐 떨어진 소리 난 거 아니에요? 절정 안 했어요. 아, 그래. 자, 평행 이동하시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것이다. 그런데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면 fx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되나? 봐봐. y는 x까지 그렸죠? 대칭되는 fx를 그려야 돼. 근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에 그럼 점근선의 y가 어디에 있을 때 2,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y는 x의 대칭이 되겠니? 항상 y는 x 요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라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졌을 때 얘를 y는 x에 대칭이도 하면은 겹쳐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칭점 점근선도 나왔고 비례상수도 요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비례상수 마이너스 2고 요게 나왔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얘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은 fx가 완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의 4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2번 되셨습니까? 네? 나올래 열로? 무대도 마련돼 있는데 MR도 깔아줄게. 노래 한 곡 부르자. 저는 AK 너 아직 노래 한 번도 안 불렀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부른 적 있어요, 근데? 부른 애가 야, 우리 반 신규생 들어오면 노래 한 곡씩 불러야 된다고 몰라? 맞아 그랬던 거. 그지? 너 안 불렀네. 또 선생님 저와 민찬이와 그 W반에 몇몇 아니, 민찬이는 원래 이 학원에 있다가 그냥 반만 이동한 거고. 친구들 노력으로 이제 내일 상담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무려 강남 출신. 뭔 헛소리야. 내일 상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신입생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 너도 부르고 걔도 부르면 되겠지. 듀엣하면 되겠다. 걔는 누군데? 이제 맞아. 우리 반 강남 출신 이름. 일원동. 이름. 이런 동은 강남이 아니. 강남이라 할 수 없는데. 아,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런 동에 살았거든? 집값 비싼데. 김영호. 김영호. 이런 터널 지나서 엄청 많이 데려다 줬었는데, 그때. 김 뭐라고? 영원이요. 근데 왜 지금 학원을 이동하니? 이제 딱 내시는. 지금만 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시험 끝나고 보통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저희가 걔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많이 갈궜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원인데? 그 파트너 학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 몰라, 일단. 자, 17번 유형까지 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은 좀 별표를 치시죠. 대표 유형처럼 식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우리가 완전히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K에 대해서 어떤 걸 판단하시오.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를 판단하시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X가 이렇게 될 것이고 Y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K, -3 이렇게 했을 때 X는 K를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Y는 -3을 긋고 했을 때 제가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1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Y는 -3을 그었대. 이거는 확실하니까 -3. 그럼 X는 어떻게 나와야지 저 사분면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라는 건 알고 있겠죠? 이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만약에 점근선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안 지나는 거잖아. 그리고 0,0을 지나버리면 그래도 1사분면 안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X절편이나 Y절편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만 판단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것은 Y절편을 판단하는 것도 괜찮죠.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즉 -K분의 2 -3이라는 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답을 한번 구해보시죠. 미지수 들어간 것만 잘하면 돼. 아, 여기도 레벨 3가 없네. 답이 없다고? 실망인데. 왜요? 아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닌데? 틀린 게 없는데? 2번 아니야? 맞죠? 뭔? 아니, K를 했는데 K가 그럼 너무 뭔가 잡을 수 있어. 뭐고? 답이 나오니? 내가 하는 거. 확실하게 2번 나옵니까? 이거? 이거 생각보다 풀기 애매한 건데 바로 나왔다고? 내가 말해봤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예? 자, 무조건 저것만 판단하면 안 되시고, 그럼 K를 만약에 곱하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여기를 걸쳐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니? K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K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지? K가 양수다. 그럼 무조건 성립하지? 그럼 일단 소수령으로 하려면 K가 0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한다? 그럼 0 이상의 범위는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 K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얘를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선아가 이거 되게 까다로운 건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약간 강점. 아니 근데 너희도 소수령 채점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나는 이게 역으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질문 안 하고 대충 때려잡네? 죽을래? 예?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지? 테스트 예약은 잡았대? 테스트 예약도요. 그냥 내일 와가지고 하는 것만. 근데 걔는 실력이 어떤데? 한 3분의 1 이상 정도요. 0.3면. 아, 너의 실수의 3분의 1밖에 안 한다? 엄청 잘하는 거네. 아, 그렇게 돼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게. 모든 사분면을 지라로로 가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그럼 그림상 대충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점근선이 무조건 나와 있으니까 일단 X는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비례상수는 일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비례상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알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비례상수라는 것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돼버리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2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여야 되니까 일단 0보다 커야 되네 라고 해놓고 따라서 k 값은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일단 먼저 합시다. 괜찮으시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 자, 요번에는 점근선이 얘가 멀고 얘가 원점으로부터 더 가깝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대충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디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높이인 y절편, 얘가 일단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럼 y절편이라는 것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얘, 즉 두 번째 y절편. K 플러스 5 플러스 5. 아, 그러네. 약분이 되네. 마이너스 k 플러스 5.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따라서 k 값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얘. 그럼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7까지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